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브라이튼입니다. 아약스는 감독을 바꾸고 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젊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짜면서 기동력과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최근에는 실수가 제법 잦은 편이고 수비진의 기동력도 느린 편이라 이 라인업이 꽤 효과를 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에버튼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잘 통했던 공격력이 상당히 무뎌진 상황입니다. 장점이었던 중원이 힘을 잃으면서 무의미한 측면 공격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덩크의 느린 스피드와 파트너 문제로 인해서 브라이튼의 수비는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빌드업 실수로 스스로 수비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약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매치입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는 중원에서의 미스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수비진의 기동력도 뛰어나지 않아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는 일단 감독을 바꾸고 2연승으로 점점 공격적인 페이스를 올리고 있고 젊은 라인업으로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웨스트햄은 공격진의 활약상은 크게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두 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역습에 필요한 결정력은 충분히 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수비가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상대를 괴롭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비진의 에너지 레벨을 제법 잡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1차전에서 웨스트햄을 아예 잡아버렸습니다. 해당 경기에서는 중거리 2골로 2대1 승리를 기록하면서 골 운이 따라주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도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전개 자체가 불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흔들리는 웨스트햄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자체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웨스트햄의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구석이 심합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웨스트햄의 효율적인 공격과 결정력이라는 요소는 살아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2.5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인저스 FC와 스파르타 프라하입니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저돌성과 기동력이라는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에게 점유율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수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베티스에게 중앙 점유율은 내주었지만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레인저스가 마냥 템백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스파르타 프라하의 단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UE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수비수인 크래시입니다. 그만큼 공격진들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압박을 세게 받게 되면 공이 상대 진영으로 가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공격진도 자연스럽게 기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크래시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보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인저스가 유리한 상황일 듯합니다.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역습과 기동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방식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자기 진영에서 공이 돌면서 공격진의 활약이 꽤 하락하는 편입니다. 이를 커버했던 수비수 크래시의 이탈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와 슈투름 그라츠입니다. 아탈란타는 인테르에게 나름대로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인테르에게 그동안 약했던 면모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스카마카의 좋은 폼을 확인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박스 안에서의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들과 이선을 잘 쓰는 특성상 중앙에서의 정교함이나 득점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슈투름 그라츠 입장에서는 아탈란타에게 중앙 점유를 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히에랜더의 퇴장으로 인해서 3선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이고 아탈란타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키테이스 빌리의 추가적인 부상 소식도 들려온 상태입니다. 애초에 리그에서도 점유율을 잡고 몰아치는 양상은 많이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탈란타가 한 골 정도를 사고로 실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슈투름 그라츠의 미드필더 라인 이탈이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서의 정교함과 화력에서 아탈란타의 안정성은 있는 편입니다. 아탈란타가 2.5오버 양상에서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